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위키피디아의 하이퍼링크를 이용을 해서 링크 프리딕션을 통해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연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19년도에 테크노베이션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키워드는 기술 융합과 예측, 그리고 링크 프리딕션, 위키피디아의 하이퍼링크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 융합 예측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기술 융합은 둘 이상의 기존의 기술을 하이브리드하게 결합하는 형식으로 현재 많은 기술 분야에서 이런 기술 융합이 지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기술 융합을 예측한 연구들은 특허 정보를 이용한 사후적인 평가만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의 인용 및 공동 분류 분석을 접근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 상에서 기술 지식의 흐름이나 구조와 패턴 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을 했지만, 다음과 같이 데이터 관점, 방법론적 관점,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특허의 인용이나 이런 CPC나 IPC 같은 분류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특허 인용이랑 분류 정보 같은 경우는 발명자가 이 특허를 출원을 할 때 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 특허가 포함하는 지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이랑 IPC 코드가 이 기술을 나타내는 명확한 정보가 아니다. 그런 연관성이라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 관점에서의 한계이고, 두 번째 방법론적인 한계에서는 이 융합도나 융합 감도 및 적용 범위, 정방, 인용 노드상과 같이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은 모두 이 특허라는 기술이 나온 후에 사후적인 관점의 지표이기 때문에 검증을 보통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성적인 검증만을 수행을 해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을 검증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 인용이나 이 분류 정보가 상당히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이 분석의 범위와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 특허와 같이 사후적인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해서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예측 분석 및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보면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랑 링크 예측 방법을 활용을 해서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트로덕션에서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소스로서의 위키피디아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키피디아는 글로벌한 범위랑 이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광범위한 기술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위키피디아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특히 과학이랑 기술 정보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정 전후의 모든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하는 접근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접근 방식이 특정한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가 있는 이 위키피디아가 활용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로서 이 테크놀로지컬 컨버전스, 기술 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융합이란 용어가 가장 먼저 쓰인 거는 196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금까지의 서로 다른 두 산업 부문이 공통의 지식과 기술 기반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 융합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둘 이상의 기존 기술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것을 기술 융합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개념적인 모호성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 초기 연구 흐름, 기술 융합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은 이 기술 융합의 유형이랑 과정에 초점을 먼저 맞추었습니다.
이런 이전의 연구들이 이 기술 융합과 관련된 초창기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좀 후반기에는 이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특허 정보를 활용을 해서 기술 융합의 실증적인 증거를 식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허의 네트워크 분석 기반에서 연구자가 기술 융합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분석 기반을 많이 이용을 하였고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특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융합을 예측하려고 했던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터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특허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가 이 위키피디아 데이터에 적용하려고 하는 링크 프리딕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예측 분석은 동적 네트워크에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모델링하거나 네트워크 고유의 기능을 사용하여 관찰되고 종종 불완전한 네트워크에서 누락되는 링크를 추론하는 분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노드랑 그 노드를 잇는 아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가 이제 있을 때 이 아크, 링크가 예측될 이 노드들을 식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불완전한 네트워크에서 누락된 링크는 아까 이 특허 데이터의 이제 한계점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서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이 특허 데이터에서 인용 정보를 사용을 할 때 불안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전 연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을 특허화시켜서 출원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연구를 리뷰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연구 혹은 특허를 인용을 하는 것을 누락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도 이 링크 예측 분석의 범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예측을 분석하는 세 가지 주요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사도 기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최대 가능도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확률적인 방법입니다. 유사도 기반 방법은 두 노드 간의 특정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유사도를 이제 이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노드가 이 두 개의 유사도가 높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고 최대 가능도 방법은 관찰된 구조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얻은 세부 규칙 및 특정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 구성 원칙,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원칙들을 이 수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수식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될지 않을지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확률적 방법은 관찰된 네트워크에서 기본 구조를 추상화한 후에 확률적 모델을 만든 후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누락된 링크를 예측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첫 번째, 유사도 기반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도 기반 방법은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최대 가능성 및 확률적 방법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은 이 큰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이런 유사성 기반 방법론이 확률적이랑 최대 가능성 방법론보다 좀 더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유사성 기반 방법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링크 예측 연구에 이 기술 융합을 이제 예측하는 연구에 링크 예측이 활용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기술 융합 연구는 기술의 수랑 기술의 지식이 복잡함에 따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이 링크 예측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정확한 방법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제 이런 전문가 기반의 방식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유사성 기반 방법론이 다른 링크 예측 방법론보다 우수하다라는 점과 이 링크 예측이 이 기술 융합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이제 미루어서 이 본 연구는 링크 예측 분석을 위해서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모델을 이 유사성 기반 링크 프리딕션 모델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또 이제 고안된 접근 방식은 이제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혹은 이 고안된 접근 방식이 다른 링크 예측 분석 방법론으로 확증이 될 수 있다. 즉, 지금 이용했던 유사성 기반 방법이 아니라 이 최대 가능성 혹은 확률적인 방법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이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위키피디아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현재 최대의 인터넷 기반 사용자 제공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제공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이용자들이 해당 지식의 이 품질, 이 특정 기사,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 기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이제 기반으로 구축이 된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말은 곧 품질을 보장하는 게이트 키핑,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 데이터를 잘못 이상하게 변경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장하는 이 게이트 키핑 기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키피디아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수정되는 모든 버전을 추적하고 이제 추후에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 위키피디아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 소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위키피디아를 데이터베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구조의 특징이 이 본 연구가 이 위키피디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위키피디아는 각 기사가 단일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 내부 혹은 외부의 다른 기사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상호 연결된 기사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아래 하이퍼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주제랑 관련된 다른 주제를 좀 더 하이퍼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이 직접 및 간접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해서 이 기술이 어떤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술과 융합을 할지 예측을 하는 데 이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에 직간접적인 하이퍼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술 유사성과 기술의 보편성 및 기술 고유성 측면에서 이 링크 예측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성과 지표를 이용을 해서 제한된 지표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 컬렉션 앤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기술 융합을 예측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까지 이제 나와 있고, 이 본 메토롤로지를 좀 더 상세하게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앤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 관심 기술이랑 관심 영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영역과 관련된 위키피디아 기사랑 이제 하이퍼링크랑 이제 그거랑 연결된 다른 기사들이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기사는 이미지나 토론 페이지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 그리고 추가 정보를 구조화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게 됩니다.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직접 및 간접 하이퍼링크를 이용을 해서 기술 간의 관계를 식별하는 기술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노드는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사의 단위이고, 엣지는 그 기사 간의 하이퍼링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기사로 이동하는 아웃바운드,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에서 다른 기사로 오는 인바운드, 이 방향, 이 엣지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이 두 개의 엣지를 모두 그냥 하나의 이제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깊이, 예측 출처와 기간, 네트워크의 스파시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관점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크기와 깊이는 사용 분석 범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의 크기와 깊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제 기사가 있고 그 기사랑 연결된 하이퍼링크로 이제 다양한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사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선정한 이 태초의 기사, 가장 첫 번째 기사에서 몇 번째 데스까지, 몇 번째 하이퍼링크를 거친 기사까지를 수집을 할 건지를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뎁스를 매우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하이퍼링크, 즉 이 주제랑 관련된 이 주제에 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바로 그 다음 기사까지를 이제 이 직접 하이퍼링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하이퍼링크로만 연결된 기술만을 고려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기존의 관행과 새롭고 다른 영역을 식별하는 데 덜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간접적인 하이퍼링크, 특정한 기사에서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는 다른 기사, 그리고 그 기사에서 또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다른 기사, 또 다른 기사,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기술은 이 기존에 있던 그 기사랑 이 마지막으로 수집된 그 기사랑의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융합 기술의 후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제 복잡성과 이 정보의 풍부함,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수집된 직접적인 기사를 0레벨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엣지, 하이퍼링크가 연결됨에 따라서 뎁스가 늘어난다고 하면 뎁스 2까지를 이 네트워크의 바운더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가 A라는 동국대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했을 때 동국대라는 문서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동국대라는 문서 하나, 그리고 그 동국대라는 문서에 연결된 하이퍼링크, 그리고 그 하이퍼링크에 의해서 연결된 기사에 또 하이퍼링크가 있는 기사까지, 총 이 두 번째 뎁스까지의 이 기사를 이 네트워크의 이제 바운더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측 출처와 기간입니다. 이 예측 원점,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 그리고 그 이전 데이터랑 그 이후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기사의 이제 시점, 기사가 변경된 시점을 이용을 해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출처랑 기간도 분석자가 이제 정의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스팔시티는 이 네트워크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 단계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네트워크를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노드 개수 제곱의 이제 크기의 행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사의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보다 엣지 수가 훨씬 적은, 노드 수가 너무 많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이용한 행렬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행렬의 스파시티가 너무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이 이제 정보를 너무 스팔스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엣지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시간 및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고려를 해서 이 수집한 이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엣지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 기사의 근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량 지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시밀러리티, 두 개의 이 기사가 얼마나 더 많은 공통 이웃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이 노드 X에 연결되는 새 링크의 확률이 X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 새로운 이 X랑 Y가 이제 얼마나 링크가 연결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테크놀로지컬 디스팅티브니스, 덜 연결된 이웃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줘서 공통 이웃의 단순 계산을 개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TD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라는 이제 일반적인 높은 레벨의 이 기사를 공유하는 기사보다 이 레이저 절단 기술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 기사를 공유하는 그 기사가 좀 더 의미상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총 TS, TU, TD라는 세 가지 이제 지표, 정량 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지표를 제안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은 이 실험을 해서 실제 결과가 나오고 그 뒤쪽에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실제 3D 프린팅 기술 이 분야를 선정을 해서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영문 버전을 사용을 해서 이 3D 프린트에 대한 이 기사의 마지막 버전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준, 이게 총 두 번째 뎁스까지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의 이제 기술을 모으게 됐는데 수백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많은 기사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어세스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쭉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랑 이제 좀 더 고급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쭉 리스트업을 하였고 이 중에서 기준 연도를 2010년도라고 두고 2010년도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몇 개 예시를 이제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타이틀과 하이퍼링크 그리고 이 기사가 만들어진 연도와 이 기사를 이제 사람들이 몇 번 봤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등의 정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2015년도의 기술을 예측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고 산업의 응용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초창기의 문서를 이용을 해서 2015년도 이 3D 프린팅 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연구자들이 평가를 해서 2010년도의 데이터로 2015년도에 상황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두 번째 뎁스까지의 네트워크 노드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2010년도 이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 하나의 노드 3D 프린팅이라는 노드에 대해서 첫 번째 뎁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뎁스까지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그림 3은 매우 일부의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뎁스에서 두 번째 뎁스의 중에 하나만 이제 세 번째 뎁스로 표현이 됐는데 이 나머지 두 번째 뎁스 애들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이 노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첫 번째 이 0레벨에서는 이제 이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하나의 노드만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 레벨 0레벨에서 첫 번째 레벨 그 다음 레벨에는 113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서는 270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일부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아까 정의했던 TS, TU, TD 이 세 가지 지표를 구한 후에 이 정규화를 수행을 해서 이 계산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시홀드 값을 전문가가 설정을 해서 각 지표에 대해서 융합 기술 후보 TC, Candidate of Convergence Technology 그리고 독립기술, Independent Technology, IT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인덱스 값이 트레시홀드 값보다 크게 되면 이 노드는 융합기술 후보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트레시홀드 값보다 작게 되면 융합기술 후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트레시홀드를 이제 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트레시홀드 값을 정의하는 것은 분석의 맥락과 기술 영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융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탐색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CT의 범위를 크게 잡으면 좋기 때문에 트레시홀드 값을 좀 작게 잡아서 이 CT라는 이 노드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게 그런 애들을 좀 러프하게만 이제 걸러내서 이 기술들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 기업이 혁신에 관심이 있는 작은 혁신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컷오프 값을 높게 해서 매우 적은 수의 이 노드만이 CT로 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IT라는 이 클래스로 가버리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 값을 정하는 것은 이 분석 목적에 따라서 연구자가 매뉴얼리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정의했던 TS, TU, TD 이 세 가지 지표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 유망 기술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조합을 해서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 이상의 지표가 해당 기술을 후보로 식별하는 경우에 이제 후보로 분류하는 분리규칙, disjunction rule, 그리고 다수의 규칙은 이 세 개의 지표 중에 두 개 이상이 이 노드를 후보 기술로 식별을 했을 때 후보 기술로 식별하는 메조리티 룰, 이렇게 두 가지 룰을 이제 좀 더 정의를 해서 총 5가지의 관점에서 이 CT인지 IT인지를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규칙과 다수의 규칙 같은 경우는 이 머신러닝의 앙상블 방법에서 이제 개념을 차용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이제 지표를 정리를 해서 그 기술이 유망 후보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이 다음은 이렇게 판단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밸리데이션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은 총 2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t-테스트를 수행을 하였는데,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t-테스트는 두 개의 모집단 간의 차이를 이제 보기 위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집단 1은 2015년에 3D 프린팅 기술과 새롭게 연계된 기술 221개의 연결 예측 점수의 평균값, 그리고 집단 2는 그렇지 않은 기술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집단은 유망한 기술의 이제 점수, 두 번째는 유망하지 않은 기술의 점수를 이제 정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나눈 다음에 그 두 개의 모집단의 차이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표본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분산에 대한 꼬리가 있는 이 스튜던트 T 검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수행을 하였고, 이 세 가지 지표 TS 놈, TU, TD 이렇게 총 3가지 지표 모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집단, 유망한 집단과 유망하지 않은 집단이 모두 차이가 상당하다, 그리고 이 유망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제안하는 3개의 지표가 이 유망한 기술과 유망하지 않은 기술을 판단하는 데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검증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총 5가지 이제 지표를 이용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 3개의 지표, 어큐러시랑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이 3가지 지표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 네 번째 이 진단 교차비 DOL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교차비 같은 경우랑 그리고 이 제2 통계량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어큐러시랑 리콜이랑 이 스펙시피시티 이 3가지 지표는 사실 컴퓨전 매트릭스를 아시니까 설명을 넘어가고, 이 진단 교차비랑 제2 통계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 교차비는 이 리콜 값이랑 이 특이 값, 이 두 개의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한 지표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되는 지표인데,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이 DOR 값이 1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이 예측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즉 이 지표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 DOR이 클수록 이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제2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콜 값이랑 이 특이 값, 이 2가지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표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고, 0이면은 이 DOR이 1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J가 1인 경우가 이제 이 테스트가 완벽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어큐러시랑 이 리콜이랑 이 특이값
이 세 가지는 이제 값이 클수록 좋고, 그리고 이 진단교차비도 클수록 좋고, 이 j-통계량도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총 이 지표들이 모두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지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이 테이블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이 넘버 오브 캔디데이트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이 트레시홀드 값을 좀 조정을 해가면서 이 유망 기술을 도출해낸 개수를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시게 되면 유망 기술의 이제 도출 값이 많아질수록 이 컷오프 밸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이 지표들이 동일하게 좋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지표값들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제 5가지 지표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선정을 하였고, 이 지표들을 이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이 제한하는 지표가 모두 유용하다라는 점과 이 TS랑 TU, 이 TD 이 세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중에 TD가 이 개별 지표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만한 것은 이 세 가지 지표 각각만 이용하는 것보다 이 다수결, 이 메조리티 룰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이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이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량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그 판단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제한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검증이 좀 더 완벽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의 예시로 이 융합기술 후보로 도출된 기술들을 실제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제조 기술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의료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는 실제로 이 각각 후보로 도출된 이 기술 분야에서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헌 조사를 통해서 추가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연구 결과가 이제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 보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링크 예측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기존에는 사후적인 확장에만 초점을 두었던 미래 연구 기술을 보다 사전적으로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게 했다라는 기여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위키피디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흥 기술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 도메인 스페시픽한 단어랑 법률적인 단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보고도 연구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 연구는 위키피디아라는 대중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 분석 결과 또 이제 해석하기 쉽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안하는 연구 방법론이 빠른 시간 안에 큰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 번째로는 기술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융합 및 융합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는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을 이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한된 접근 방식은 최종적으로 이 기술이 융합기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후보만을 도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한된 접근 방식은 아까 본 연구에서 분석은 두 번째 레벨 0레벨, 1레벨, 2레벨 총 이렇게 3개의 뎁스의 이제 노드를 이용을 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전문가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의 이제 범위를 분석자가 스스로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지표를 이용을 해서 CT인지 IT인지 CT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해 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계학습 모델이나 이제 다른 링크 예측 방법론들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접근 방식은 아직 전용 페이지가 없는 개념을 분석에 통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 비기술적인 하이퍼링크를 효율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및 엔티티 인식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위키피디아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주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들도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더 견고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 연구의 이제 디스커션 부분이고, 본 연구의 이제 컨클루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의 수렴, 기술의 이 융합을 예측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에 이제 링크 프리딕션을 접목을 시켜서 어떤 기술이 수렴할 건지를 이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로는 3D 프린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제한된 방법을 밸리데이션 하려고 하였고, 통계적인 t-테스트랑 그리고 각종 지표들을 이용한 컨퓨전 매트릭스 기반의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제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적 확장을 통한 기술 융합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사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 기술 예측 연구에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신기술 분야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도메인 지식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이나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안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여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 연구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